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상을 올해만 4번이나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4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도 올해 7월 달에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른 현금 비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죠. 참고로 봐주시고요. TQQ, SRXL, FNG, BLZ 관련 저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TQQ 같은 경우는 2차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고 언제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는 천천히 느긋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너무 빠르게 이제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2차, 3차를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긋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BNKU 저는 어제 73.33불에 모두 정리를 했고 이렇게 매도를 하자마자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59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3시 59분에 73.33불에 모두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하게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혹시라도 이제 BNKU가 큰 폭의 하락 흐름 10% 이상의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배 레버리지 이제 분할 매수 시 아래에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변수입니다. 11일 화요일에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며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으며 12월 수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 베이직 공개,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블러드 여는 총재 발언이 있으며 13일에는 한국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 미국의 이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며 브레이너드 연준 부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어요.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4일에는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소비 심리 지수 등의 발표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일 중요하고요. 1월 12일 수요일이 CPI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금리가 4차례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이제 6, 9, 10이었는데 지금 올해 3월달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같이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3월, 6월, 9월, 10일 이렇게 3달 간격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 특히나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쪽 긴축에 대해서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미 3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없으나 이렇게 4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증시가 이제 또 한번 하락하는 위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른 현금 비중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20%의 현금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오늘 이제 사용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10%대로 낮출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금리가 1.8%대로 다시 올라온다면 20에서 30%의 현금 비중을 보유할 생각이며 금리가 2% 이상에서는 30에서 50%, 즉 나머지 50%는 이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그리고 특히나 리오프닝주 섹터를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며 금리가 2% 이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추이를 확인을 해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나가면서 미국 주식을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 흐름 나오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한 흐름 이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이제 시기가 좀 빨리 이제 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러셀 2000의 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물론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이제 별도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를 꼭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러셀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러셀 2000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단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고 느리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 2월달입니다. 작년 2월달부터 러셀 2000 지수가 이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2100선에서 2350선을 위아래로 횡보를 하고 있다. 현재 2180선으로 지금 현재 낮아져 있는 상태이나 혹시라도 2100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중소형주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비중은 조절을 해나가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S&P 500 주요 섹터별 주간 수익률을 보면 이 금융 5.4%, 에너지 10.6%로 이 금융과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이제 금융 관련주들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1월 14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전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하락하는 흐름, 역시나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제 증시의 격언처럼 뉴스 이게 실적 발표 뉴스에 따라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이득 구간이신 분들은 매도를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가치주 이렇게 코카콜라 이제 한 주간 1.89% 올랐었고요. 캐터필러도 이제 8.44%, 그다음 디어 지금 10.43%, 이 디어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 주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P 500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올해 들어 격차가 S&P 500 가치주와 성장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QQ, SRXL, FNG, BRZ, BNKU 잘만 매수를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10에서 20%는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TQQ, SRXL, FNG 아직도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QQ 보시면 오늘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2차 분할 매수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RSI가 38.37, CCI가 마이너스 130.57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TQQ 기준으로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TQQ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 회복하는데 한 달 동안 하락, 한 달 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이런 모습을 두 달 간격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거의 떨어져 있는 2주 좀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시 천천히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FNGU, BLZ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하단 부분을 노려서 지정가 매수를 걸어둘 생각이며, TQQ, FNGU, BLZ, 그다음 이제 SRXL 같은 경우 지정가 매수가를 제가 별도로 열상편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하단가가 될 것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FNGU 같은 경우는 32불 이하, 그리고 BLZ도 이제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이하에서는 매수가, 지정가 매수가 유효하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22불 때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아직도 메모리 사이클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장 전망을 지금 낙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디램 메모리 시장은 구조적이며 강력한 메모리 사이클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 또한 향후 2년간 우수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이익률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23년 결산에서 14달러 이상의 강력한 EP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어 낸드 메모리 시장에서 수익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35불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4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의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눈여겨봐야 되고, 이 금리에 따른 현금 비중 저의 기준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
11일, 12일, 13일, 14일 주요 이벤트들 나오는 대로 제가 별도로 이제 재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아직도 이 세브레브리지 투자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